그는 농구공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은 승리가 아니라 탈출이라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아꼈던 선수, 북한 최고의 스타. 그러나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재능을 국가에 빼앗긴 노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박수와 함께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박수는 축복이 아니라 올감이었습니다. 이철명, 북한 농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 있는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더 큰 키, 조금 더 빠른 성장,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그의 인생 전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지옥 같은 북한에서 탈출한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는 오늘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12살이 되던 해 학교가 끝난 어느 오후, 그는 평범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범하지 않은 눈에 걸렸습니다. 그 눈은 체육지도원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던 것은 체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가족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국가 스포츠 유망주로 선택되었습니다.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예고장이었습니다. 곧 그의 어머니의 품은 관리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멀어졌습니다. 체육부가 아니라 보위부가 먼저 다녀갔습니다. 그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축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공이 아니라 명령이 들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한 번 선택되면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선택은 특권처럼 주어지지만 그 특권은 곧 사슬로 바뀝니다. 엘리트 선수는 굶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불리 묶어두기 위한 사슬입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하면 다시 뛰었습니다. 멈추면 불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실수는 기술이 아니라 충성 문제였습니다. 감독은 실력을 보고 선수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복종을 보고 선수로 삼았습니다. 기량보다 복종이 높았습니다. 경기력보다 충성이 중요했습니다. 코트에서는 농구 선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심부름꾼을 길러냈습니다. 이철명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김정은 앞에서 경기를 보여주던 날, 그는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선수는 선수가 아니라고. 그들은 장난감입니다. 잘 던지고 잘 달리면 그들은 주인의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웃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웃지 않으면 위험했고 지나치게 웃어도 위험했습니다. 표정 하나가 운명을 정했습니다. 그가 뛰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꿈을 이룬 아이라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운동하고 있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황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성적이 좋을수록 칭찬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높은 철문 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특별한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붉은 번개, 북한에서 가장 정예라고 불리는 농구팀. 하지만 그것은 국가대표도 국가 홍보를 위한 팀도 아니었습니다. 그 팀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팀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오락을 위해 존재하는 팀. 붉은 번개에 들어간 순간 선수는 더 뛰어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더 조용해집니다. 더 감시됩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귀족이 아니라 고급 인질이었습니다. 붉은 번개에 들어갔다는 것은 평범한 성공이 아니라 평범한 실패조차 허락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수들이 받는 훈련은 북한 최고의 기술 훈련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전술과 체계적인 트레이닝. 놀랍게도 그것을 가르친 사람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동유럽 출신의 코치들이 북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농구만을 가르쳤습니다. 농구를 통해 북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포츠가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코치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기술은
철창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코트 위에서는 세계를 배우지만 코트 밖에서는 세계를 잃었습니다. 이철명은 미국인 코치에게 드리블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단어 하나 말하는 순간 선수는 다른 공간으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자유를 향해 열리는 문이어야 하지만 그곳에서는 기술이 감옥의 벽을 더 높였습니다. 외국인 코치는 물었습니다. Why not talk to me? 선수들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 대답했습니다. 웃음. 말없이 웃는 사람들. 웃음으로 묶인 사람들. 그 코치는 미소를 답장처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대화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이철명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웃음은 때로 침묵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북한은 선수들을 더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더 좋은 운동복, 더 좋은 식단, 더 좋은 기숙사. 그러나 그 모든 좋음은 그들을 세상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운 감옥, 따뜻한 감시, 배부르게 잡혀있는 인질. 그리고 어느 날 김정은이 직접 붉은 번개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선수들은 숨을 쉬는 방식까지 바꾸었습니다. 평범한 숨조차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실수는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분 문제였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모든 손이 무릎 위에 정리되었고 모든 시선이 바닥에 고정되었습니다. 눈을 맞추는 것은 불충이었고 눈을 피하는 것도 불충이었습니다. 눈빛조차 속도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철명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농구선수가 아니다. 나는 웃음을 연기하는 배우다. 나는 복종을 연기하는 광대다. 김정은이 농구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공을 귀엽게 다루었습니다. 공을 장난감처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선수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공과 같다. 우리는 그의 손에서 바운스되는 장난감이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실력을 평가하는 경기가 아니라 충성을 보여주는 공연이었습니다. 좋은 플레이를 해도 위험했고 나쁜 플레이를 해도 위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플레이가 아니라 그 플레이가 주인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사람은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었고 오래 웃었고 침묵보다 더 무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음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특혜였습니다. 해외 원정 허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해외 경기라며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허가는 문이 아니라 올감이라는 것을. 원정 출전 선수들에게는 계약서가 주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작고 작지만 가장 큰 문장이었습니다. 도주시 가족은 처벌됨. 계약서가 아닌 형 집행 문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감옥보다 더 고급스러운 인질 수용소였습니다. 철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철명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탈출은 배신이 아니다. 나는 북한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죽게 만들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날 그는 농구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출국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이철명은 자유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선수들은 일렬로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눈빛은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를 나는 동안조차 그들은 철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마카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 공기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에게 평범함은 기적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명령받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과 연결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이철명은 그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유는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자유는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자유는 그냥 평범하게 숨을 쉬고 평범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그 자유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카오의 거리는 바로 앞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더 먼 장소였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관중은 북한 선수에게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는 북한의 박수와 달랐습니다. 그 박수에는 강요가 없었습니다. 그 박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박수는 그냥 박수였습니다. 그 순간 이철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감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그는 자유를 보았습니다. 코트 밖에 있는 자유, 관중석에서 웃는 자유, 실수하고도 괜찮은 자유. 하지만 그 자유는 그의 손끝에서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는 더 잘 뛰었고 더 정확하게 슛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를 향해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점수로 바뀌어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점수는 더 큰 감시, 더 큰 감시는 더 무거운 족쇄.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은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마카오의 호텔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감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방에는 창문이 있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이어진 문이 있었지만 감시자가 서 있었습니다. 호텔은 감옥보다 더 비싼 감옥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음식이 들어왔고 통역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통역사는 한국계였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주 미세한 눈빛이 오갔습니다. 그 눈빛은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철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목숨과 연결된 질문이었습니다. 감시자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통역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후 통역사는 입을 닫았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밖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었습니다. 차량이 지나갔습니다. 어딘가에서 사람이 웃었습니다. 자유가 불빛처럼 흔들리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는 없다. 그리고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감시자 한 명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우연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문이 잠시 열릴 수 있는 시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시간, 딱 8초. 8초 동안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고 로비를 지나 도로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8초 안에 실패하면 그는 죽습니다. 8초 안에 성공하면 그의 가족이 죽을 수 있습니다. 자유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독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세상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뛰지 않았습니다. 걸어도 뛰어도 모두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지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 속도는 농구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속도. 감시자가 눈을 깜빡일 때 이미 시야에서 사라지는 속도. 그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사라졌습니다. 8초. 딱 8초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밤의 도로 위에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야 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잡힙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사람은 찾을 수 없습니다.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이철명에게 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빛 아래로 들어가면 그는 끝났습니다. 그는 그림자를 골랐습니다. 스스로 그림자가 되어 도시의 틈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휴대폰 신호가 추적되었습니다. 감시자들은 몇 분 만에 자신들을 속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통제 안에서 한 명이 사라졌다는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북한의 선수는 국가의 자산이었습니다. 그 자산이 사라졌다는 것은 국가의 수치였습니다.
수치는 반드시 복수되어야 했습니다. 이철명은 사람이 아니라 북한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움직인 것은 체육부가 아니었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라 관찰자들, 침묵으로 일하는 사람들, 입을 닫고 눈만 사용하는 사람들. 밤새 북한 측 연락이 중국과 마카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호텔은 조사되었습니다. 감시자는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목숨도 이철명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이철명은 그 모든 사실을 모른 채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발견되지 않을 권리, 존재를 지울 권리였습니다. 그는 한국계 통역을 다시 만났습니다. 통역사는 목소리를 낮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듣는 모든 말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마십시오. 그 말은 도움과 경고 두 가지였습니다. 이철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도시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는 흔적을 지웁니다. 흔적이 지워지는 동안 그의 이름도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철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의 가족도 그의 국적도 없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면 당신은 더 이상 농구선수가 아닙니다.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이철명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의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 문장은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가장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는 순간 당신은 없어진다. 그는 서류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이 선택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낡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졌고 전등은 어두웠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뎌도 북한의 시선이 그를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TV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숨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TV 뉴스에서 자신의 부재를 보았습니다. 해설자는 말했습니다. 북한 대표팀의 이철명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않는다. 부상. 그는 부상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상이 아니면 죽음이어야 했습니다. 그 둘 중 어느 쪽이든 그는 이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를 지웠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죽은 사람에게 자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이상 북한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추적은 계속됩니다. 복수도 계속됩니다. 그의 가족도 여전히 인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는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그는 농구선수가 아니라, 망명자가 아니라 유령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의 키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에게 키는 저주였습니다. 그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어깨를 좁혔습니다. 스스로를 작은 그림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농구선수 중 한 명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세계에서 가장 작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수를 올리는 대신 존재를 지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코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코트를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국경에 다다랐습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길,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물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손발을 마비시키고 생각을 끊어버리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집, 그가 치열하게 달려온 코트, 그가 웃고 울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감옥이었다는 것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과거가 그를 붙잡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물을 가르며 숨을 짧게 쉬며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지 않기 위해. 반대편 땅을 밟는 순간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가족은 여전히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의 죄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눈물도 기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그에게 웃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단지 살아남을 수 있는 권리였을 뿐입니다.